우리 아파트 입대 회장님, 혹시 도둑놈이세요? 만약 당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세차했다는 이유로 30만 원짜리 벌금 딱지를 받고 이것이 아파트 전체를 뒤흔드는 혁명의 시작이 된다면 어떨까요? 제 이름은 강민호입니다. 저는 평촌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 단풍마을 아파트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거만한 입주자 대표 회장 입대의 회장이 무단 폐수 방류라는 명목으로 벌금을 부과했을 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권력 싸움으로 시작된 일은 거짓말, 횡령된 관리비, 그리고 주민들의 반란이라는 충격적인 실타래로 풀려나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밝혀냈는지, 그리고 한 남자가 자신의 작은 제국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멀리까지 갔는지 믿지 못하실 겁니다. 이것은 제가 어떻게 판을 뒤집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호이고 단풍마을 아파트 101동 7병 3회 6년째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촌의 조용한 교외에 있는 아파트 단지죠. 이곳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해봐야 길고양이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엎는 정도입니다. 우리 아파트 집들은 평범하지만 깔끔하고 잘 가꾸어진 화단과 여름이면 매미소리가 울려 퍼지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저는 이혼 후 이 집을 샀습니다. 차고 문이 약간 삐걱거리고 우리 집 믹스견 보리가 다람쥐를 쫓아다닐 만큼 넓은 뒷마당이 딸린 약간의 수리가 필요한 집이었죠. 물류 창고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초과 근무를 해서 갚은 제 집입니다. 그러니 6월의 어느 후텁지근한 목요일 오후 현관문에 붙어있는 형광 노란색 고지서를 발견했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 보세요. 제 아파트 주차장에서 세차했다는 이유로 30만 원을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땀이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채 저는 그 고지서 상단의 글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단풍마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작은 글씨로는 무단 용수 사용과 미관 저해 폐수에 관한 어떤 모호한 관리 규약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미관 저해 폐수. 저는 전날 제 낡은 아반떼를 물로 헹궜을 뿐이고 비눗물은 연석을 거의 넘지도 않았습니다. 보리가 침입자라도 되는 양 그 종이를 보고 지저댔는데 그럴 만도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문제였습니다. 고지서 맨 아래 서명은 우리 입대의 회장 최진석의 것이었습니다. 최진석은 주말에도 폴로 셔츠를 카키색 바지 안에 집어넣고 마치 골프클럽 회장 선거라도 나가는 사람처럼 은발머리를 뒤로 빗어 넘기는 그런 부류의 남자입니다. 그는 3년 전 이 아파트 단지로 이사와서 단지 끝에 있는 가장 큰 평수 아파트를 사들인 후 곧바로 우리 느긋했던 공동체를 자신의 개인 영지로 바꾸어버렸습니다. 과속방지턱이 하룻밤 사이에 생겨났고 우편함은 승인된 황갈색으로 다시 칠해야 했습니다. 작년 가을에는 단지 전체에 쿠키를 구워 나눠주시는 마음씨 좋은 미망인 박할머니에게 백일홍이 너무 화려하다는 이유로 10만 원 벌금을 보냈습니다. 우리 모두 불평했지만 아무도 맞서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저는 고지서를 구겨쥐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리가 뒤를 졸졸 따라왔습니다. 제 부엌은 작고 포마이카 조리대는 깨져 있으며 냉장고는 공포영화 오디션이라도 보는 것처럼 끙끙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맥주 한 캔을 꺼내 따서 홀짝이며 서성였습니다. 30만 원은 푼돈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낡은 보일러가 수명을 다해서 새 것으로 교체하느라 막 큰 돈을 썼거든요. 최진석이 진심으로 제가 이걸 내길 기대할 리는 없겠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그와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빛바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보리에게 목줄을 채우고 길을 나섰습니다. 최진석의 집은 마치 요새처럼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다듬어진 회양목과
마치 저를 비웃는 듯 콸콸 소리를 내는 작은 분수에 둘러싸인 3층짜리 베이지색 스투코 마감의 집. 아파트 단지 내 타운하우스 형태라고 가정. 초인종을 눌렀고 영혼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후 그가 철퇴 안경 너머로 우유를 상하게 할 수도 있을 듯한 비웃음을 지으며 내다보았습니다. 강민호 씨, 그가 마치 연체된 세입자를 맞이하듯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 저는 구겨진 고지서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거요. 제 집 주차장에서 세차했다고 벌금을 물리시는 겁니까? 최진석이 팔짱을 꼈고 그의 롤렉스 시계가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규칙은 규칙입니다, 강민호 씨. 입대인은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의 폐수는 규약 위반이었습니다. 폐수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최 회장님, 이건 비누락물이지 화학물질 유출이 아닙니다. 진심이실 리 없잖아요. 그의 비웃음이 더 짙어졌습니다. 저는 재산 가치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진심입니다. 월요일까지 벌금을 내시거나 2배로 오를 겁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죠. 그는 제 면전에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보리가 으르렁거렸고 저는 목줄을 당기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임마. 내 마음 안다. 돌아오는 길에 제 좌절감은 더 날카로운 무언가로 끌어올랐습니다. 분노, 어쩌면 반항심까지도. 최진석은 단순히 고압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든 깡패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저를 짓밟도록 내버려 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 선풍기가 위에서 윙윙거렸고 보리는 침대 발치에서 코를 골았지만 제 마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진석의 거만한 무시, 그가 저를 하찮게 여기던 방식을 계속 되새겼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소심한 폭군들을 상대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전처의 변호사가 떠올랐죠.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이곳은 제 집, 제 안식처였습니다. 그리고 세차 때문에 권력에 취한 입대의 독재자에게 돈을 뜯기지는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지 않겠다. 싸우지 않고는. 저는 잡동사니 서랍을 뒤져 입대의 관리규약 4본을 찾아냈습니다. 이사 올 때 거의 훑어보지도 않았던 먼지 쌓인 소책자.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빽빽했고 지역권과 규약에 관한 법률 용어로 가득했지만 벌금에 관한 부분을 찾았습니다. 역시나 거기에 있었습니다. 용수 사용 위반 시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재량. 그 단어가 눈에 확 띄었습니다. 최진석에게 이런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기는 한 걸까? 아니면 되는 대로 지어내고 있는 걸까? 답이 필요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웃 이수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2집 건너 살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당찬 성격의 법무 사무원이었고 방 안을 밝힐 수 있을 만큼 환한 웃음소리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전에 최진석과 충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풍경소리가 과도하게 멜로디하다는 이유였는데 순전히 끈기로 이겼습니다. 민호 씨? 무슨 벌금이라고요? 제가 설명하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배경에서 그녀의 아이들 민지와 민준, 이 마지막 팝타르트를 놓고 싸우는 듯한 비명이 들렸습니다. 세차 때문에요. 30만 원, 월요일까지 내래요. 그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최진석 씨 정신 나갔네요. 안 내실 거죠? 당연하죠. 하지만 이게 합법적인지 알아야 해요. 관리규약 좀 봐줄 수 있어요? 가져와요. 커피랑 최진석 이름 박힌 파쇄기 준비해 놓을게요. 1시간 후 저는 수진 씨네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리는 발밑에 널브러져 있었고 그녀의 쌍둥이 민지와 민주는 그에게 시리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관리 규약을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자, 들어봐요. 그녀가 페이지를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입대위가 벌금을 부과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재량적 벌금은 회의에서 투표해야 해요. 회의 공지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벌금 고지서만요. 그녀가 검은 눈을 반짝이며 씩 웃었습니다. 그럼 그 인간 허풍 떨거나 규칙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우리한테 유리해요. 뭐 유리한데요? 그 인간 콧대를 꺾어 놓는 거죠. 민호 씨, 회의 소집해요. 투명성을 요구하세요. 당신한테 이런 짓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뒤로 기댔고 그 아이디어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정면 대결. 극적으로 들렸지만 어쩌면 그게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최진석의 공포정치 이후에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올 거예요. 박할머니는 아직도 백일홍 때문에 화나 있으시고 저는 복수할 풍경이 있거든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였습니다. 최진석은 잘못된 사람을 건드렸습니다. 그 주말 수진 씨의 부엌은 작전 본부가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까지 그녀의 식탁은 입대의 서류, 커피잔, 반쯤 먹은 나초 봉지로 뒤덮였습니다. 보리는 뒷문 옆에서 가죽 뼈다귀를 씹으며 늘어져 있었고 민지와 민주는 번갈아가며 그에게 부스러기를 몰래 주었습니다. 저는 찾을 수 있는 모든 입대에 관련 우편물을 가져왔습니다. 소식지, 회의록, 심지어 작년 봄에 적절한 멀칭 예절에 대한 비꼬는 전단지까지. 수진 씨는 노트북을 켜고 관리 규약을 어떤 법률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규정과 교차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계 같았습니다. 결정적인 건 이거예요. 그녀가 화면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경기도 조례에 따르면 입대인은 최소 7일 전에 이사회 회의 서면 공지를 제공해야 해요. 당신 같은 벌금, 정족수 투표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하수관이 터져서 길이 침수되는 것 같은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요. 당신 세차는 해당 안 돼요. 그러니까 최진석 씨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있다는 거네요. 제가 그녀의 어깨 너머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화면은 빽빽한 문단들로 빛났지만 그녀의 확신이 이해를 도왔습니다. 회의 소집 안 했죠? 네. 그리고 당신한테 이런 짓을 한다면 제 풍경을 걸고 장담하는데 전에도 그랬을 거예요. 그녀가 냅킨의 메모를 휘갈겼습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재무기록, 회의록, 뭔가 구체적인 거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떻게 그걸 얻죠? 그 사람이 순순히 내줄 타입은 아닌데요. 수진 씨가 씩 웃었습니다. 최진석 씨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총무한테 묻는 거죠. 김지연 씨는 그 사람이 나타나기 전부터 입대위에 있었어요. 조용하지만 만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장부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일 거예요. 지연 씨는 길 건너편 깔끔한 복층 아파트에 살았고 잡지에 나올 법한 장미로 가득한 정원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여러 번 손을 흔들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가지치기를 하거나 물을 주고 있었죠. 하지만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저는 보리의 목줄을 잡고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접근하는 것이 최선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공기는 갓 깎은 잔디와 인동동굴 냄새로 가득했고 태양은 이미 포장도로를 달구고 있었습니다. 보리는 길을 건너며 행복하게 헐떡였습니다. 지연 씨는 밀짚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장미덤불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검은 눈이 약간 가늘어졌습니다. 강민호 씨, 맞죠? 무슨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지연 씨. 저는 어색함을 느끼며 목덜미를 긁적였습니다. 보리는 잔디 위에 털썩 주저앉아 혀를 내밀었습니다. 최진석 씨한테 벌금을 받았어요. 세차 때문에 30만 원이요. 수진 씨는 뭔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회의가 있어야 했다고요. 지연 씨가 총무시니까 이게 정상적인 건지 아실까 해서요. 그녀가 일어서서 장갑의 흙을 털어내고 저를 한참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세차 때문에요. 그건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짜증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진석 씨가 요즘 창의적이시네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제 맥박이 빨라졌습니다. 저는 보리를 현관 난간에 묶어두고 아마 무시할 테지만 기다려 라고 명령한 다음 희미한 제스민 향기가 나는 거실로 그녀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책장에서 단풍마을 아파트 입대 재정이라고 라벨이 붙은 바인더를 꺼냈습니다. 이게 작년 장부예요. 그녀가 펼치며 말했습니다. 최진석 씨 벌금은 소액으로 시작했어요. 2만 원, 5만 원. 하지만 올해는 사방에 널려 있어요. 보세요. 그녀는 기타 벌금이라는 제목의 열을 가리켰습니다. 항목들이 페이지 아래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부적합 새집 7만 5천 원, 또 박할머니, 무단 파티오 가구 15만 원, 과도한 크리스마스 조명 20만 원. 제 30만 원도 금요일 차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맨 아래 합계는 놀라웠습니다. 몇 달 동안 수백만 원이 거쳤습니다. 세상에,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는 거죠? 지연 씨의 입술이 얇아졌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유지보수, 도로보수, 공동 텃밭 기금으로 쓰여야 해요. 하지만 우리는 2년 동안 움푹 파인 곳 하나 메우지 않았고 텃밭은 잡초밭이에요. 최진석 씨는 예비비로 있다고 하지만 은행 거래 내역서를 보여주지 않아요. 감사 중이라고 하더군요. 감사 중이요. 제가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편리하네요. 너무 편리하죠. 그녀가 표지에 손가락을 얹은 채 바인더를 닫았습니다. 회의 때마다 기록을 요청했지만 그는 무시해요. 이 사회는 이제 그 사람, 저, 그리고 오 씨뿐이에요. 오 씨는 너무 겁먹어서 반박을 못해요. 제가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도 있지만 그녀는 창밖을 힐끗 보며 망설였습니다. 최진석 씨는 성질이 있고 연줄도 있어요. 저는 그를 믿지 않아요. 저도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지 제 벌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패턴이었고 사기였습니다. 지연 씨, 제가 임시총회를 소집하면 저를 지지해 주시겠어요?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고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은행 기록, 이메일, 그가 빠져나갈 수 없는 무언가요. 좋아요.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제가 씩 웃었습니다. 나무를 흔들어서 뭐가 떨어지는지 봅시다. 집으로 돌아와 임시총회 소집 청원서를 작성했습니다. 관리규약에는 주민 10명의 서명이 있으면 이사회 승인 없이 강제로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다듬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짧고 날카로우며 무시할 수 없도록. 우리는 입대의 기금에 대한 완전한 회계 보고와 최근 벌금에 대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월요일 저녁까지 우리는 발로 뛰었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할머니가 가장 먼저 서명했고 떨리는 글씨와 함께 그 인간은 골칫덩어리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오 씨는 머리를 빗어넘긴 마른 체구의 은퇴자였는데 망설였지만 수진 씨가 지연 씨도 함께한다고 언급하자 수락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왔고 무성한 관목이나 승인되지 않은 페인트 색깔에 대한 벌금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해질녘까지 우리는 15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최진석은 이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저는 그의 집문에 청원서를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심장이 1마일은 뛴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보리는 제가 던진 도전을 모른 채 꼬리를 흔들며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아이디에 최진석의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음성 사수함으로 넘겼고 그의 딱딱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채우자 씩 웃었습니다. 강민호 씨, 이 장난은 도를 넘었어. 그 청원서 철회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요. 회의는 금요일 저녁 5시 주민센터에서 합시다. 경고 안 했다고 말하지 마시오. 제가 수진 씨에게 들려주자 그녀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가 동요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궁지에 몰아넣었어요. 어쩌면요, 제가 말했지만 불안감이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최진석의 목소리는 단순히 화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저는 곰을 건드렸고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현관으로 나섰고 거리는 귀뚜라미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을 제외하고는 조용했습니다. 보리의 귀가 쫑긋 섰고 최진석의 집을 응시하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커튼 뒤에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속이 조여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차 벌금보다 더 큰 문제였습니다. 저는 깊이 빠져들었고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금요일 회의 전날까지의 날들은 마치 천천히 타들어가는 도화선 같았습니다. 매시간 기대감으로 타닥거렸습니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머릿속은 만약에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리도 그것을 감지했는지 저와 함께 집 안을 서성였고 마룻바닥에 발톱 소리를 내며 걷다가 제 손을 툭 치며 마치 진정해 친구, 우리가 있잖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와 지연 씨는 제 버팀목이 되어 제 부엌을 전쟁 상황실로 만들었습니다. 수요일까지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연 씨는 장부를 가져오고 수진 씨는 법률적인 부분을 맡고 저는 주민들을 규합하기로 했습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최진석에 관한 것은 더 이상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밤 저는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정말 순전히 운이었습니다. 오래된 입대의 이메일을 찾으려고 받은 편지함을 뒤지다가 최진석 시대 이전인 2년 전 이메일을 발견했습니다. 플로리다로 이사간 박 씨라는 지연 씨의 전임자가 보낸 총무 보고서였습니다. 첨부 파일에는 입대 은행 장호 PDF가 있었습니다. 1,500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아파트 단지치고는 괜찮은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지연 씨에게 메모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것과 비교할 만한 최근 자료가 있나요? 그녀의 답장은 자정에 왔습니다. 최진석 씨가 맡은 이후로는 명세서가 없어요. 하지만 아이디어가 있어요. 내일 아침 8시에 만나요. 목요일 아침 저는 우편함 앞에서 지연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요가 바지를 입고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은행에 전화했어요. 그녀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 없이는 기록을 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창구 직원이 슬쩍 말해줬어요. 우리 계좌에 지금 5천만 원 이상 있대요. 회비와 벌금을 합친 것보다 3배나 많은 금액이에요. 저는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5천만 원이요? 뭘 위해서요? 우리 아파트는 보도블록도 깨지고 정자는 폭풍 한 번이면 무너질 지경인데요. 바로 그거예요. 그녀가 턱을 굳힌 채 최진석의 집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가 돈을 쌓아두고 있거나 더 심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요일에 이 문제를 제기할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최진석 씨 뒤집어질 텐데요. 제가 경고했습니다. 그러라고 하세요. 더 이상 좋게 넘어갈 생각 없어요. 그날 오후 수진 씨와 저는 전단지를 인쇄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회의. 금요일 저녁 7시
주민센터.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편함에 넣고 가로등 기둥에 붙였습니다. 보리가 우리의 마스코트처럼 옆에서 뛰어다녔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박 할머니는 행사를 위해 브라우니를 구웠다고 전화했습니다. 싸움을 위한 연료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오 씨는 참석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지만 최진석 씨에게는 말하지 마세요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질녘까지 아파트 단지는 웅성거렸습니다. 문들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속삭임이 잔디밭 위로 떠다녔습니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내고 있었습니다. 금요일은 마치 화물 열차처럼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무슨 말을 할지 연습하며 거실을 서성였고 보리가 항의하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을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6시 30분 저는 재킷을 입고 보리에게 목줄을 채우고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놀이터 옆에 있는 땅딸막한 벽돌 건물로 평소에는 가끔 있는 북클럽 모임을 제외하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 그곳은 살아 있었습니다. 차들이 길게 늘어섰고 사람들이 잔디밭까지 흘러나왔습니다. 30명, 어쩌면 40명. 아는 얼굴도 있었고 모르는 얼굴도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가 브라우니 쟁반을 들고 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 씨는 문 근처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였습니다. 수진 씨와 지연 씨는 접이식 테이블 옆에 서서 마치 전투를 준비하는 장군처럼 서류를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최진석은 6시 58분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롤렉스 시계를 번쩍이며 가죽 바인더를 팔에 끼고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비웃음은 사라지고 마치 레몬을 삼켰다가 뱉지 못하는 사람처럼 꼬집힌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방 안을 훑어보았고 시선은 저에게 머물렀습니다. 오한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현관에서 제가 말싸움을 벌였던 소심한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궁지에 몰린 남자였고 궁지에 몰린 남자는 비열해집니다. 회의는 시작부터 요란했습니다. 최진석이 의사봉을 내리쳤고 도대체 어디서 구한 걸까요? 질서 유지와 권위 존중에 대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끝내기 전에 일어섰습니다. 뱃속이 꼬이는 듯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최 회장님, 우리는 답변을 들으러 왔습니다. 저는 세차했다는 이유로 30만 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회의도 투표도 없이 그냥 당신 마음대로요. 이건 절차가 아닙니다. 웅성거림이 군중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최진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관리규약은 저에게 재량권을 줍니다. 투표를 통한 재량권이죠. 수진 씨가 사본을 들어보이며 말을 잘랐습니다. 경기도 조례에 따르면 벌금은 비상 상황이 아닌 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강민호 씨 세차가 비상 상황이었나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이내 커졌습니다. 박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제 백일홍은요, 꽃 때문에 10만 원이라니. 오 씨가 덧붙였습니다. 제 파티오 의자는요, 15만 원. 그거 이마트에서 산 건데 최진석이 다시 의사봉을 내리쳤습니다. 이건 혼란입니다. 여러분 모두 도를 넘었어요. 아니요, 당신이 넘었어요. 지연 씨가 장부를 들고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철 같은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총무입니다. 몇 달 동안 은행 거래 내역서를 요청했습니다. 당신은 감사 중이라고 했지만 은행에서는 우리 계좌에 5천만 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온 거죠?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방 안이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진석의 눈이 커졌다가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것은 특권 정보입니다. 그건 우리 돈이에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예전에 최진석의 외제차 주차 위반 딱지를 끊었던 적 있는 까칠한 백 씨였습니다. 장부, 보여줘요. 맞아요. 박 할머니가 브라우니를 무기처럼 흔들며 외쳤습니다. 우리는 알 권리가 있어요. 최진석의 평정심이 깨졌습니다. 기록을 보고 싶다고요? 좋아요. 다음 회의에 가져오겠습니다. 폐회합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그와 문 사이에 버티고 서서 말했습니다. 보리가 저를 지지하며 짖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어요. 지금 투표합니다. 이사회 해산하고 선거 소집합시다. 저와 함께 하실 분, 손들이 올라갔습니다. 수진 씨, 지연 씨, 박 할머니, 오 씨, 그리고 더 많은 손들이 반항의 물결처럼. 최진석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당신들 이럴 수 없어. 우린 방금 했는데요. 수진 씨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관리규약 14페이지. 임시총회, 과반수 투표. 당신은 끝났어요. 방 안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 박수, 최진석을 향한 몇 마디 거친 욕설.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갔고 경첩이 덜컹거릴 정도로 세게 닫았습니다. 저는 떨렸지만 흥분된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시간 후 사람들이 브라우니를 먹고 다음 단계를 계획하며 서성일 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해. 뒤통수 조심해. 배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수진 씨에게 보여주자 그녀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최진석, 그 말고 누가 있겠어요. 창밖을 힐끗 보며 제가 말했습니다. 그의 외제차는 사라졌지만 위협은 연기처럼 남아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풍마을에서는 거의 하지 않던 문 잠그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파 옆에 야구 방망이를 두고 보리와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승리의 황홀감은 더 날카로운 무언가로 희미해졌습니다. 5천만 원은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았고 최진석은 조용히 물러날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30만 원을 아끼려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전쟁에 휘말렸고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 문자는 주말 내내 저를 괴롭혔습니다. 뒤통수 조심해. 그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고 최진석은 허풍을 떠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제 우편함이 뜯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쇠지렛 대로 젖힌 것처럼 경첩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없어진 것은 없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리가 망가진 금속을 보고 으르렁거렸고 저는 그의 귀를 긁어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임마. 이제 시작이야. 수진 씨와 지연 씨가 그날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결의와 계획으로 무장한 채. 주민센터에서의 승리는 불을 지폈지만 최진석을 완전히 묻어버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지연 씨에게 단서가 있었습니다. 입대위의 전 회계 담당자 최진석이 회장이 된 후 그만둔 윤 씨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수원에 살아요. 지연 씨가 제 부엌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전화해봤어요. 경계하긴 하지만 그만두기 전에 장부에 부정이 있었다고 암시하더군요. 우리가 그가 여전히 그러고 있다는 증거를 가져오면 이야기하겠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요. 그녀가 펼쳐놓은 장부를 힐끗 보며 제가 물었습니다. 그 벌금들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제가 옆에서 살았던 사람들로부터 빼돌린 수백만 원. 은행 기록이요. 수진 씨가 노트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가 현금을 숨기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윤 씨가 입을 열지도 몰라요. 검찰청에 빚진 친구가 있어요. 사건 없이는 영장을 발부할 수 없지만 저에게 방법을 알려줬어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진석은 재무 자료를 제출하거나 왜 못하는지 설명해야 할 거예요. 제가 씩 웃었습니다. 당신 천재네요. 알아요. 그녀가 비웃더니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 그가 5천만 원을 숨겨두고 있다면 그는 단순히 소심한 게 아니라 절박한 거예요. 그 문자, 그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운 사람들은 어리석은 짓을 해요. 지연 씨가 창문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해요. 월요일까지 우리는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수진 씨의 법률 용어는 걸작이었고 관리규약, 도조례, 지연 씨의 장부를 인용했습니다.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답변을 약속했지만 우리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화요일 저는 지연 씨와 함께 윤 씨를 만나러 수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보리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었고 지연 씨는 뒷좌석에서 복사된 벌금 서류 폴더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회색이었고 비가 올 듯 무거웠으며 제 신경은 잔돈처럼 짤랑거렸습니다. 윤 씨는 조용한 거리의 연립주택에 살았습니다. 현관에는 화분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빛바랜 환영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60대의 마른 여성이었고 날카로운 눈과 담배 피우는 사람 특유의 쉰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단풍마을 분들이시죠? 그녀가 우리를 안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최진석 씨, 아직도 골칫거리라면서요. 그렇게 순화해서 말할 수준이 아니죠. 제가 폴더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마구 벌금을 매기고 있어요. 은행에는 5천만 원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고요. 그녀가 페이지를 훑어보며 입술을 오므렸습니다. 익숙한 얘기네요. 제가 장부를 볼 때 그는 숫자를 조정하고 회비를 속이고 예비비를 부풀리라고 압박했어요. 그가 소유한 어떤 유령회사 LLC에 500만 원 컨설팅 비용을 소급 적용해달라고 했을 때 그만뒀어요. 서류도 없이 그냥 그의 말만 있었죠. 유령회사요? 지연 씨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름 기억하세요? 지석기업, 뻔뻔한 자식, 숨기지도 않았어요. 윤 씨가 담배에 불을 붙이고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옛날 장부 사본 있어요. 은행 송금 내역도요. 그만둘 때 가져왔어요. 그가 뭔가 저지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를 원해요? 당연하죠.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제가 말했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그녀는 비뚤어진 미소를 지으며 우리에게 USB 드라이브를 건넸습니다. 저 대신 지옥을 맛보게 해줘요. 집으로 돌아와 지연 씨가 수진 씨의 노트북에 드라이브를 꽂았습니다. 파일들은 금과 같았습니다. 입대의 계좌에서 지석기업으로의 송금 내역 500만 원, 1000만 원씩 2년 동안 총 4천만 원. 날짜는 회의록에 적힌 최진석의 예비비 변명과 일치했습니다. 그는 단지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훔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잡았어요. 그리고 보리가 동의하듯 짖었습니다. 수요일 밤 우리는 긴급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전단지가 뿌려지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주민센터는 꽉 찼고 서 있을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번에는 쿠키를 가져오셨습니다. 오 씨가 문을 지켰고 심지어 백 씨도 팔짱을 낀 채 싸울 준비가 된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최진석은 늦게 거들먹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반항심으로 가득했지만 손은 옆에서 움찔거렸습니다.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최진석 씨는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우리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은행 기록, 자신의 회사로의 송금 내역. 그는 우리 돈 4천만 원 이상을 가져갔습니다. 지연 씨, 그녀가 파일을 화면에 투사했습니다. 하얀 벽을 배경으로 숫자들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군중 속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진석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중상모략이야. 조작된 헛소리라고. 그럼 설명해 보세요. 수진 씨가 윤 씨의 진술서를 들어보이며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의 전 회계 담당자의 선서 진술서입니다. 당신은 끝났어요. 최진석 씨. 방 안이 폭발했습니다. 함성, 환호, 박 할머니가 도둑놈이라고 외쳤습니다. 최진석이 마이크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은퇴한 라인베커 출신의 188cm를 거구인 백 씨가 그를 막았습니다. 앉아. 최진석, 이사회를 해산합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제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선거, 새로운 규칙. 동의하십니까? 모든 손이 올라갔습니다. 최진석의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했다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밖으로 뛰쳐나갔고 오 씨를 밀치자 오 씨가 소리쳤습니다. 잘 꺼져라. 우리가 이겼습니다. 정말로 이겼습니다. 목요일 경찰이 최진석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수진 씨의 검찰 친구가 증거를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사기 혐의가 계류 중이었습니다. 금요일까지 그의 외제차는 사라졌고 그의 집은 어두웠습니다. 그가 도시를 떠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입대의 계좌를 압류하고 5,200만 원이 감사 동결되었음을 확인할 때까지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선거를 치렀습니다. 지연 씨는 투명성을 약속하며 단독으로 회장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저는 주로 보리 간식을 챙기기 위해 총무직을 맡았습니다. 동네에서는 블록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릴에 불이 붙었고 아이들이 뛰어다녔으며 박할머니의 쿠키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수진 씨가 제 맥주잔에 자기 잔을 부딪히며 씩 웃었습니다. 당신이 해냈어요, 민호 씨. 세차에서 쿠데타까지 우리가 해냈죠. 저는 잔디밭에서 민지와 민준을 쫓는 보리를 보며 정정했습니다. 공기는 숯불과 자유의 냄새로 가득했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문을 잠그고 있을 때 우편함 슬롯으로 엽서 한 장이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우표는 없었고 단지 제 이름이 네모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안에는 한 줄, 넌 절반도 모를 거다. 서명은 없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최진석은 사라졌지만 그의 그림자는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롱일까? 고백일까? 저는 발치에서 코를 고는 보리를 보며 그것을 응시했고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폭군을 타도했고 우리 집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또 무엇을 묻었을까? 어떤 비밀이 그와 함께 남았을까? 저는 엽서를 치웠습니다. 미해결이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풍마을은 다시 우리 것이 되었고 그로 인해 더 강해졌습니다. 변화는 현실이었고 힘들게 얻었으며 가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대에 누웠을 때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은 무엇일까? 싸움은 끝났을까? 아니면 이제 막 시작된 것일까?